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저희가 흉부, 복부 손상, 골반 손상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사지 손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지 손상도 마찬가지로 영구조치 손상 여부에 따라서, 개방 여부에 따라서 개방성 손상과 폐쇄성 손상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연하게 뜨는 변형이나 부종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는 평가 부분에서 굳이 손을 대어가지고 2차 손상이나 혹은 환자의 통증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처치를 할 건데, 처치할 때 큰 뼈들은 혈관들이 많아서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골반골에 관련돼 가지고 골반골절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으니 추가적으로 대퇴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대퇴뼈도 매우 큰 뼈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런 뼈들이 부러졌을 때 부상의 원인과 부상 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해야 할 일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위쪽에 있는 확인하는 상황에서 다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 단계에서 그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신고당해서 상황에서 끝나는 얘기도 하고요. 골반골절이나 대퇴골절이 낙사 혹은 뭐 교통사고 이런 사고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부상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목격자라면 더더욱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 단계에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부상 부위 옷 제거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초기 이 챕터 부분에서의 초기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 부위를 열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타박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종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보고 만지기 방법인데, 보고 만지는 방법은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평가 단계에 눈으로 어떤 부위가 이상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으면 그 부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는지 한 번쯤 만져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변형이 명확하지 않고 타박상도 명확하지 않고 부종 등도 명확하지 않는 이런 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촉진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확실하면 촉진은 그 부분에서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과 신경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PMS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죠?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라이시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긴 하지만,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얼음을 대주고 압력을 가해주고 이 사지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 정맥백이 발생하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부목도 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부목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라이시스라는 단어를 그 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골격계 손상에서는 요 라이시스가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관절 부위에서의 탈구, 뭐 염자도 뒤쪽에 나오겠죠, 그죠? 탈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절 부위는 두 개 이상의 뼈가 움직임이 편할 수 있도록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결합은 아니고요. 관절면이
음, 관절 그 윤활에게 의해서 이제 맞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마찰량을 0으로 줄어들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평가 부분에서 PMS를 확인해 주시고요. PMS 확인해 주시고 손톱을 눌러서 순환 확인해 주시고 움직여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감각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탈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이제 관절 부위를 맞춰가지고 뼈 맞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뼈 맞추는 건 아니고요. 관절을 다시 이제 탈구된 걸 맞춘다 이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억지로 껴놓을 때 빠져나온 혈관이나 신경이 관절 부위로 끼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탈구예요. 탈구도 아탈구 뭐 이거 탈구와 아탈구로 나누긴 하는데 완벽하게 관절낭에서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완벽한 탈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무릎뼈의 탈구가 이쪽에서 보이실 거고 요거는 고관절의 탈구가 이쪽에서 보이고 있다. 물론 관절 부위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소렌 포켓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공하고 소켓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서의 관절이다. 요게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의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의 탈구가 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구나 고관절의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반향에 따라서 후방 탈구, 하방 탈구, 전방 탈구 여기서 같은 경우도 전방 탈구나 후방 탈구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요 환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후방 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를 보완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후방 탈구든 전방 탈구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다, 다리가 아프다, 이쪽 다리를 피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만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왜 못 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이 자세를 취한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다쳤는지 왜 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 물어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PMS하고 라이시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별 다르게 해줄 것들이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골반골절일 때 크고 단단한 골반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라면 척추의 손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낙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을 뛰어나서 그 발바닥으로 이제 착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 전달 경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고육절, 사지가 아프다고 해서 사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큰 뼈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 골반뼈라든지 아니면 대퇴뼈들이 골절되어 있다면 척추 손상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척추 평가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는 소리는 커다란 뼈가 그냥 골절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움직인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 내가 강제적으로 환자의 자세를 변경시킨 것이 좋지는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염자 혹은 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절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이 이제 손상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대가 찢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완벽하게 찢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조금
높이 있겠죠. 그죠? 얘를 동일하게 이제 라이시스 해주시면 돼요. 라이시스 해주시면 되고, 라이시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장 중요하겠죠.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한번 좀 끊어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약간의 골절 환자처럼 보시는 것이 골절 환자처럼 처치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걷지 못한 상황, 너무 아프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골절처럼 처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근육 손상인데요. 뭐 근육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뒤쪽에서 나올 뭐 자상도 있고 경련도 있고 피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육이 여기서도 똑같이 염자니까 늘어난 것들 부분 찢어진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과도한 움직임 그럴 때 이제 많은 염자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모르겠는데 이제 축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운동 선수들이 뭐 햄스트링이 늘어났다, 뭐 찢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시즌 아웃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게 된다면 대부분 이쪽에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거는 당연하게도 통증이 되겠죠. 뭐 손상을 당했으니 그 통증에 대한 손상에 대한 증거를 머리 쪽에 보내야 되니까 통증이라는 것이 조금 부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통증이라는 거에 너무 아프다 보니 이 통증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나 이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안 쓰게 만듦으로써 회복을 빨리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연자,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아프니까 이 근육을 쓰지 마라.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더 쓰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통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압통이 있는지도 한번 눌러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 써져 있긴 하니까 이것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누르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만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찢어진 건지 좌우측의 근육을 봤을 때 이게 찢어진 건지 안 찢어진 건지 통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뭐 그렇다면 뭐 한 번쯤은 만져볼 수는 있겠지만요. 굳이 뭐 제 생각으로 만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의식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보고 만지기가 있는데 근육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동 손상의 가능성이 조금 높으니까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달한 근육 때문에 눈에 띄는 근육에 마치 그 뼈가 부러진 것처럼 변형이 보입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그 형태는 그 하지의 형태, 다리 형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게 좌우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염자뿐만 아니고요. 근육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삐기만 하더라도 그 부위를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움직일 때 경직과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뭐 동일하니까 근골격계는 똑같이 라이시스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육의 자상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부 손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근육까지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몇 시간 후에 검품 자국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는 손상당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타격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색되는 피부의 변색이 일어나는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정도는 사고가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확인할 거, 처치할 거는 비슷하니까 제가 별도로 언급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근육경련입니다. 근육경련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전해질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과도한 운동량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육 경련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다친 곳을 조심스럽게 편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근육 다친 곳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련이 일어난 곳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근육이 일부분 손상당한 것이 맞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좌상이나 아니면 그 생각이 잠깐만 염자나 이런 것들처럼 완벽하게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부분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이완시키게 되면 경련이라는 것이 수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수축되는 것을 반대로 이완시키게 되면 경련은 일부분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편다.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 다음에 부상 부위에 얼음을 대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얼음 대주는 것은 이제 우리 라이스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차갑게 대주는 거는 근육의 수축을 또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이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적응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니스를 세게 집으면 장단지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G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잔단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소금물, 스포츠 음료 같은 것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이 수분과 전해질의 이상들이 생겨서 G가 생기는 것 수도 있으니까 경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금 알약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소금 덩어리는 먹이치는 일 어차피 없을 거니까 물이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전에 물과 수분과 전해질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수분하고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경련 부위를 마사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라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까지 하게 되면 이제 더 좋겠죠?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친 부위를 꼭 쉬게 해주시고 냉찜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팠던 데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친 곳을 올려주시는 거 요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이힐 신다가 다리를 삐었다 아니면 높은 계단에서 내려 다리를 삐었다 했을 경우에는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얼음이나 찬 거 아이스를 떼고 그뭐 감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게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요.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얼음팩을 대거나 무릎 뒤에다가 대는 것. 근데 요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용할 때도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이런 쪽으로는 하지 말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요. 때에 따라서 간혹가다 하긴 합니다. 과도한 그 근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혈관들의
수주 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질병이나 과거 동상부의 등은 당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가뜩이나 적절한 혈액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말초 사주인데 그 부분에 얼음을 댄다는 소리는 더더욱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얼음 진지는 또 너무 빨리 중지하는 것이 또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붕대인데 붕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붕대법들이 있어요. 팔자분대법을 이용해서 이제 다 감은 거고 여기는 패드도 대졌네, 그죠? 패드를 대주고 감는 것들. 너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한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2인치, 3인치, 이제 4인치, 6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을 거고요. 붕대를 사용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위쪽에서 화질 평가할 때 PMS가 있었잖아요. 붕대를 감기 전 후에 PMS 검사, 순환과 움직임과 그 다음에 감각에 관련돼서는 필히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목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연성 부목, 그러니까 발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목이거든요. 이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발목이 삐었어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발목이 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베개 등을 상악건으로 길게 이렇게 3개 정도로 해가지고 묶어버리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질되어져 있다면 이 상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목 관련돼서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PMS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 맥박 확인되면 우리는 이걸로 안 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손톱으로 대체한다고 했고 뭐 움직여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 내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쯤 해보시라. 이렇게 하고 정리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 부목인데 딱딱한 부목은 이제 경성 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환자 이렇게 주먹 쥐었죠, 그죠? 주먹 쥐게 여기 안에 뭐 손 안에다 뭐 쥐어졌는데 이게 그 전에 얘기했던 회복 자세, 골반할 때 말씀드렸던 잠깐 언급드렸던 회복 자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회복 자세를 취해지게 되면 환자의 신체적인 그 순환과 신경적인 흐름과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 다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박 자세를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하라라고 하게 된다면 붕대 감을 때 위에서 감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붕대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목 대고 부목 고정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부목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추가적으로 드릴 만한 것들 중은 이제 적어도 관절 부위 2군데 이상은 포함시켜라. 여기서는 뭐 고정하는 부위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관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팔목이 다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팔목 부분이 다쳐서 이렇게 부목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나 관절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이건 다리 쪽에서 PMS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자가 부목 방법. 여러분들이 처치하는 더 전문적인 부목 장비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그 자가분목금 등을 이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